네,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100세보다 많이 앉아 계시네요. 저 깜짝 놀라서 들어오면서 열기가 엄청나서, 저희 2주 전이었나? 저 이경 사장님, 저희 뉴벤져스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리가 없어서 동그란 그냥 의자 있죠. 간의자 가지고 맨 앞자리까지 기어 들어가서 들었는데 그때 기운이 장난이 아니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녹음 파일이 지금 레전드처럼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하나만 구해달라 하고 하도 제가 얘기를 하고 다녀서 다른 그룹에서도 그 파일을 구해오라고 그날 한 그 파일을 구해오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맨 뒤에 앉아 계시니까 여기만 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보고. 네, 제가 지금부터 1시간 정도 제가 해온 것들 나눠드릴 텐데 이건 이제 사장님들께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똑바로 하려고 하는 얘기니까 걸러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그 컨벤션 갔을 때요. 저희가 그 시상식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이렇게 수트를 저희는 한국에서부터 준비해 갔어요. 아, 진짜 사진 한 장 끝내주게 남기고 싶다. 그래서 이게 밥 먹는 장소였거든요. 밥 먹고 나서 앞에 나왔을 때 그 전비진 쌤 아시죠? 그 유명한 포토그래퍼였잖아요. 그래서 팍 찍었는데 이렇게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5에 제가 그 3월에 발령 받았거든요. 그 학기가 3월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뉴스킨 사업을 전달받은 게 7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한 기간이 별로 길지 않아요. 한 건 2년 정도 되지만 거의 첫 사회생활이었고 제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자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전부 뉴스킨에서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여기서 하게 되고 아이 기르는 것도 여기서 다 리더 사장님들이 하는 말로 배우게 돼서 사실은 엄마 아빠만 뉴스킨 안 할 뿐이지 여기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제가 저라는 사람이 변화해가면서 사실 전 너무 감사한 게 부부 생활도 여기는 리더 사람들한테 배우고 그리고 애기들 대하는 거 그 다음에 뭔가 하나의 상황에서도 그 관점을 보는 눈을 리더 사람한테 배웠던 게 사실상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 뉴스킨을 대하는 태도이자 사실은 삶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서 사실 하면 할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훨씬 많을 거예요. 물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워지지만 내가 진짜 마음이 행복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여기서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충격적인 영상을 보여드릴까요? 네. 다 미국 가셨죠? 네. 그래도 그냥 한 번 더 볼게요. 보실래요? 누군지 아시죠? 너무 많죠. 저게 다 티밀리트고 사실상 저걸 보면서 느껴야 되는 생각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진짜. 너무나 많고 우리가 사실 한계짓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운을 뗐던 게 저희가 한국에서 수트를 준비해 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전날부터 막 수트 걸어놓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줄 서 있는데 뒤에 백스테이지에 누가 막 등산복 입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와가지고 저희 앞에 딱 서시더니 아 이게 오늘이라고 왜 얘기를 안 해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년 차 정도 되면 이게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막 와가지고 줄 서서 저녁 밥 먹듯이 올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혼자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4년 전에 갔을 때 중국 플래티넘 티베트가 등산복 입고 올라갔거든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래서 저도 언젠가 내가 올라가는 무대가 언젠지도 모를 정도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번에 그 동방성 랠리 가서도 이경사님 맞아요. 스피치 하실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백만장자하지 않으니까 백만장자 어떻게 되는지는 알려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벨로시티 디멜리시거든요. 한 번 하고 나니까 세상이 미쳤어. 오늘 AR인 거예요. 티멜트 트랩이 AR로 걸려있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이거 살맛난다 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모든 사람한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간단합니다. 사실 1만 라인 하나가 루비 한 조잖아요. 그러면 431 더하면 더하기 되시죠? 그럼 10개이기 때문에 루비 12번 만들면 돼요. 세상에 내가 생각빠지게 15라인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루비가 되고 그 똑같은 걸 그냥 10번만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너무 쉽죠. 그래서 사실 저렇게 티멜리트들을 쏟아지는 거거든요. 사실 한국이 벨로시티가 되고 나서 티멜리트 두 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아예 이제 1시간 동안 얘기를 해드릴 텐데 생각 자체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듣는 거랑 그냥 좋겠네 라고 듣는 거랑은 굉장히 다를 거라 생각하거든요.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성공이 행동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냥 사무실 딱 제가 지금 앉아서 눈빛만 봐도 그냥 자동으로 긍정 상태인 사람이 있어요. 일이 잘 돼서가 아니고 뭔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목표보다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면 이 부정이 낄 틈이 없더라고요. 근데 목표보다 행동이 작으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조급해요. 그거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안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압박스럽다고 얘기하죠. 그러다가 그게 너무 압박이 되면 이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자체를 굉장히 심플하게 보면 내가 목표를 가지고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컨벤션 갔을 때 그 샌디 틸로슨이 그 셰익스피어 명언을 인용을 하셨죠. 의심은 배반자다. 내가 의심하기 때문에 사실 행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뉴스킬을 선택하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시작해서 끝점까지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당된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내가 가면서 맞는 걸까? 왜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라는 의심이 계속되면 될수록 이거 진짜일까? 부터 시작해서 저거 진짜인가? 그냥 앞에서 강사가 얘기하는 게 진짜인가? 진짜 행복한 거야? 뭐 이런 의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작하게 되면 사실 의심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가장 상처를 입는 게 본인이에요. 왜냐면 그 의심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마저 없어지고 행복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이건 뭐 찍을 필요도 없어요. 다 아시는 것들이니까. 목표가 생기고 나면 잠재의식에 새기는 게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이것 빼고 다 하더라고요. 이것 빼고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계획도 맨날 짜고 앉아서 계획 짜는 시간에 나가면 되잖아요. 계획을 막 짜잖아요. 저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첫 번째 컨벤션에서 깨졌던 것 같아요. 제가 갔는데 저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시키는 거 잘하는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저런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과 내면 되지. 저런 게 중요해? 라고 생각했던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컨벤션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6년 전 컨벤션이었나? 석세스 포뮬러를 하는데 중국 리더 5분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5분이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는 거예요. 막 되게 열심히 듣지도 않고. 듣고 있는데 마지막 딱 세션이 끝나니까 머리를 딱 치는 생각이 그 5분 중에 한 분도 목표를 외치거나 적지 않은 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5명이 전부 다. 그런데 제가 자신있게 손들어
자, 손 들어보실래요? 오늘 아침에도 목표 외치고 적고 나오신 분? 한번 돌아보실래요? 네. 근데 지금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리더 사장님들요, 집에 가면 다 붙어 있어요. 목표 붙어 있고 항상 적고 있고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새겨야 되는 이유는 목표라고 하는 게 내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결국은 나의 최선과 어떤 기운이 합쳐졌을 때 목표라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거는 그냥 최소한의 전 루비라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엄청 능력이 좋아. 그러면 뭐 루비까지 잘 갈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 핀을 갈 때 내가 집중하고 그 잠재의식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핀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 세상 일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잠재의식이 하루에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아세요? 80%. 네, 더 쓰실래요? 90%? 네, 더. 네, 잠재의식이 저희가 생각하는 9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번에 핀 결단을 했어. 그걸 가려고 아무리 계획을 짜고 생각을 하고 머리를 굴려봤자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전체 저의 생각의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생각하고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짜고 아무리 열심히 뭘 해도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98%를 관장하는 게 저를 밀어주고 있잖아요. 강력하게. 무조건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2%가 아닌 98%가 그렇게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와 동시에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근데 저걸 습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상 뉴스킨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단계를 갈 때 나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큰 기운들이 필요한데 그게 나한테 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기운몰이거든요. 나한테 기운이 오고 내가 집중받고 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걸 활용할 때 잘 크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스폰서 사장도 알아봐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래서 딱 보면 저도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미팅을 해달라고 해도 안 만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딱 봤을 때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집중하고 있고 간절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손을 잡고서라도 커피를 마시고 싶거든요. 잠깐만 와봐 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열심히 하는 거, 그 스폰서 사장님들, 팀들, 그리고 어떤 하늘의 기운이 나한테 다 모이게 하는 방법이 뉴스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나면 그에 상응하는 시도와 피드백을 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했죠? 목표보다 행동이 작으면 무조건 그 사업의 사이클이 악순환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보다 행동이 작으니까 조급하죠? 조급하니까 밖에 나가면 안 달라있죠? 안 달라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알아채죠? 알아채니까 아무도 안 하죠? 그러니까 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완전 긍정 상태죠. 그럼 밖에 나갔을 때 내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지를 수 있거든요. 지르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뭔지 모를 그 끌림 때문에 확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또 같이 하는 사람이 늘어나죠? 늘어나니까 더 잘 되죠? 팀이 커지니까 더 잘 되죠.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시도와 피드백은 진짜 중요합니다. 시도를 하시되 무조건 비즈니스 스폰서를 한 분 정해서 그에 상응하는 피드백을 자주 받으셔야 돼요. 저는 가급적이면 매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저도 그렇지만 목표에 집중하고 있는 리더가 피드백을 주면 굉장히 정확한 피드백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100% 스폰서가 집중하는 라인이 큰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도 그런 믿음을 받아야 되고 제가 제 파트너를 봐도 그렇습니다. 진짜. 제가 집중하는 라인이 크는 거지 잘 되는 라인을 잡아서 더 크게 키우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즈니스 스폰서를 확실히 정해서 피드백을 매일매일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나의 목표를 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되기 때문에 내가 목표를 해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목표 정할 때 되게 할 수 있는 정도 이런 목표를 정하나요? 그렇지 않죠. 나 선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도전을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불가능이어 보이는 그 목표를 해낼 때 나조차도 믿기지 않는 걸 해내게 되는 거잖아요.
나와 나를 믿어주는 어떤 한 분에 의해서 그걸 해내게 되면 내가 불가능이라는 걸 해봤죠. 그러면 파트너가 들어왔을 때 이 파트너도 자기가 보기에 불가능인 거야. 근데 내가 이 산을 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나도 같이 쪼는 거야. 같이 쪼는 거야.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불가능을 내가 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도 넘을 수 있을까?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의심과 의심이 합쳐지니까 일이 될 턱이 없죠. 근데 내가 나 혼자라도 있을 때 뭔가 넘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들어왔을 때 되더라. 나도 불가능이었고 나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넘었어 라는 믿음이 그리고 확신이 확 정해지기 때문에 이 친구도 가능하다고 믿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는 안 하고 들어온 사람 나는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사람은 다 어른들이잖아요. 저희가 애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얘기하는 순간 바로 알아요. 눈빛이 흔들리는데 우리 스폰서가? 자기도 안 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파트너가 강점이 하나도 없을 때 나의 불가능한 목표를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가 목표를 해내고 나면 어떤 누구의 목표도 믿어줄 수 있죠. 왜냐면 불가능은 내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루비가 되고 열조를 만드세요.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나도 불가능한 목표를 해내고 그도 해내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 개는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같은 연장선상으로 클로징 잘하는 사람들 있죠. 매출 잘하시는 분들.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우리가 예쁜 말로 하면 이제 확신이죠. 그 지분이 되게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이미 샀다라고 생각하고 발라요. 넌 샀어! 이렇게 들어갈 때부터. 심지어 제품 막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죠? 넌 이미 샀으니까. 그래서 저 체험 받아볼게요. 해도 언니 갈바닉 쓰실 때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나오거든요. 초대 잘하는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미 오는 거야. 너 당연히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믿음이 멘트보다 중요합니다. 넌 당연히 오는 거야. 네가 이걸 안 알아보면 어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초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를 잘 이루는 사람 특징이 뭘까요?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가서 지릅니다. 언니 저 내년 4월에 하와이 가거든요. 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도와주세요 말이 왜 안 나온 줄 아세요? 자존감이 낮아서? 아니요. 나도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자기 확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같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방콕 마지막 달 지금 셋업까지 유지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아직 내 입에서 도와주세요가 안 나왔다면 사실상 나도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약속할 순 없어.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다른 사람한테 약속하는 건 어려워하면서 제 스스로의 약속은 굉장히 잘 깬다는 거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가장 상처받는 건 그 사람들이 아니고요. 내가 사줬는데 제가 왜 방콕 안 가? 그게 아니고요. 나입니다. 나.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지만 결국 내가 나를 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로징을 잘하든 초대를 잘하든 목표를 이루는 모든 방법은 이미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생각은 미래에 있대, 발은 현재에서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는 거죠. 근데 저게 진짜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제가 저걸 바꿀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어디서 사주고 싶어요, 진짜로. 근데 이 종이 한 장을 확 못 뒤집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2-3년씩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잘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목표를 딱 세팅하고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믿는 순간 저게 종이 한 장처럼 바뀌어요. 그러면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나는 이미 목표를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대충 탁탁탁 하다가 난 최선을 다했어. 나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안 한 거잖아. 라는 말이 입에서 잘 안 나와요. 목표라는 걸 결단을 하고 나면. 왜냐면 나는 될 때까지 뭘 만들어야 되고 될 때까지 앉아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올 때까지 초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팅을 해보면 저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사장님이 말한 거 다 했죠. 다 했는데 안 됐어요. 그 사람이 문제고 양이 적어진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도 안 됐고 다음 사람도 안 됐고 그 다음 사람도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본인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달성할 걸 믿지 못하니까 사실 될 때까지 하는 힘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 좋은 일도 아니고 내가 좋은 일인데 내 스스로 내가 잘 될 수 있는 걸 믿지 못하면 사실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게 전 뉴스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맨날 확신이 없더라고 하죠. 근데 확신을 세미나 10번 듣고 CD 많이 돌려 듣고 책 읽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라고 하는 건 나가서 부딪히고 깨지고 그래서 다시 뭔가 조각난 조각들을 다시 붙일 때 생기는 게 확신이거든요. 리더사는 왜 확신이 많냐고요? 엄청 많이 깨졌거든요. 엄청 많이 넘어졌고 확신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는 건 깨진 상태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어쨌든 다시 붙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몸 만들 때 있죠. 트레이너들이 9, 10 할 때 마지막 10번을 올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 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확 올리거든요. 그때 근육이 쫙 찢어진 느낌이다. 그러면 그때 근육이 예쁘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찢어질 때? 쉬면서 다시 붙을 때 진짜 예쁜 근육이 만들어. 야, 몸매 좋은 분들이 대단하시네. 네, 바로 그 다시 붙을 때 근육이라는 게 예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부딪히고 깨지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시도와 실패를 하고 나서 재조립할 때 결국은 멋진 나의 마음의 근육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내가 리더로서 엄청 많이 부딪히고 상처받고 깨지고 다시 우뚝 서 있는 거 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새들이 나의 나무에 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많이 깨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다시 시도하는 거에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팀의 토양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더가 시도하지 않고 하라고 하는 건 사실 팀이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 쉽게 깨지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 확신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수없이 많이 시도하고 용기를 내고 도전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지 다른 데서 생기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약간 이렇게 필미 같은 때 들었어요. 아무것도 막 날것일 때 제가 25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10년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저는 뭐 하나 뉴스킨을 하기 위해서 타고난 게 없더라고요. 약간의 재능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좀 클로징을 잘 하신다든지 아니면 되게 생각 없이 막 초대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뭐 하나하나가 타고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 뉴스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하나 스스로 노력하지 않은 분야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왔는데 제가 25이었잖아요. 제 친구들은 아무리 열심히 제가 대문을 해줘도 인앤서 뭐 수분 라인 이렇게 사가거든요. 그러면 저희 엄마는 뉴스킨 하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미스트 한 개 안 써줬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해도 안 되고 뭔가 감각이 없는 것 같고 느낌이 보니까 저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대본을 본사 직원처럼 했어요. 프레젠테이션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완벽해 플로우가. 근데 마지막에 사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감이 없는 그러니까 뭔가 뉴스킨에 갖춰진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잘하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고 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네, 어릴 때였기 때문에 백지장 같았습니다. 머리가 허했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뭐 매출에 그때 매출 잘하시는 분들이 막 강의를 해주시잖아요. 그럼 가서 들어. 필기는 또 진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 저거구나 내가 저게 빠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요. 나가서 나는 못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잘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 걸 했어. 이 사람도 했거든요. 잘 되죠? 잘 돼요? 하나도 안 돼요. 네, 두 번째 사람이 또 했어. 똑같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 돼. 세 번째까지 안 돼. 여기까지 갔는데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했던 건 인해서 나갔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내가 지금 내게 아닌 것 같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한 번 더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뭔가 만들어지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하나 막 다 만들었어요. 진짜로. 제가 강의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재용사랑 결혼했잖아요. 근데 너무 자괴감이 들었던 게 삼겹살 집에서 알바 있죠. 옆에서 구워주는 사람. 그 사람도 바로 리크루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재능이 없었거든요. 보니까 어때요? 기가 차죠, 기가 차. 기분이 나쁜 쪽으로 기가 찼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결혼한 2년 동안 리크루팅 하는 걸 제일 많이 복제하려고 하는 게 저거든요. 저희 파트너보다 뭔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1부터 10까지 하나도 안 놓치고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저의 뉴스킨 라이프가 지금까지 내가 잘하는 게 없으니까 누가 잘하는 걸 있으면 완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뺏기려고 노력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완벽하게 뭔가 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네, 진짜로. 그래서 리크루팅 확률이 확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저도 비디오였고 저도 7년 차였어요. 그러면 뭐야 뭐 난 내 스타일로 할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라도 하나하나씩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못하는 건 계속 보완해야겠다. 더 배워야겠다고 생각한 게 사실 저 지금의 자신감을 만든 것 같거든요. 전 지금 뉴스킨 코리아 최고가 아니지만 지금도 진짜 많이 뺏기려고 노력해요.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 진짜 열심히 보거든요.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장착을 하니까 사실은 딱 20년만 지나면 제가 최고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전 계속 노력할 거니까. 그래서 사장님들이 잘하는 사람을 옆에서 보고 그대로 흡수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잘 안 하죠. 잘 하고 계세요? 동기라고 하는 건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해주는 좋은 도화선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강의로 그날은 뭔가 불타오를 수 있거든요. 열정이 불타오르고. 근데 결국은 내가 그 끝장까지 갈 때까지는 습관이라고 하는 게 목표를 이루게 해주는 가장 큰 동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너무 뻔한 얘기죠.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읽었는데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저기에 적극적 꾸물거림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왜 바쁠까요? 되게 중요한 일을 처리하느라. 근데 사실 뉴스킨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뉴스킨이라는 걸 처음 접했을 때 불편한 기분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본인이 피하고 있었는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걸. 그래서 세미나를 들으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나타난 거예요. 네, 피하고 있던 그 문제가. 그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뉴스킨을 결정하고 시작을 한 우리들도 하면서 저희 뭐 탱커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순서가 똑같지 않을 것 같은데 9개 다 잘해도 사실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몬이나 초대 있죠. 그걸 하지 않았다면 되게 적극적으로 꾸물거린 거야, 하루 종일. 바쁘긴 바빠. 되게 바쁜데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거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도 안 한 거죠. 근데 그 피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서워서 피하거든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걸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 무서워하는 그 일을 피하면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성과가 나지 않아요. 그럼 차라리 적은 시간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행동부터 하면 뉴스킨에서 결과가 더 빨리 나거든요. 내가 피하고 있는 가장 해야 되는 걸 알지만 내가 피하고 있는 3가지 행동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딱 3달간 그것만 해보세요. 그러면 지난 3년간 안 됐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거든요. 저희가 뉴스킨이라고 하는 걸 결단하고 나서도 하루 종일 되게 적극적으로 꾸물거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DNA에 적혀 있대요.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일들은 피하고 싶어 하는 게. 그래서 저희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평범하게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피하고 있는 그 행동을 적어서 적극적으로 깨뜨려야 됩니다. 내가 이것부터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뉴스킨 사업은 진짜 간단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진짜 원하는가가 해결돼야 되고요. 나가서 그 사람이 원하는가가 해결되면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확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죽었다 깨어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니즈 파악이라 좋은 말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절대 찾아낼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거 나한테조차 질문을 잘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가서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확실하고 그러면 나랑 원하는 게 같은 사람이
쭉쭉쭉 붙는 거고, 붙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같이 걸어가면 될 일이거든요. 너무 간단하죠. 이거 이상은 저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원하는가? 저희가 저번 주에 크리샤칸 사장님이 오셨거든요, 주말에. 근데 그분이 루비 이상 트레이닝에서 70분 동안 한 얘기가 이거밖에 없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뭔지 확실히 찾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업을 잘 할 수 없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찾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가 또 찾아야 되지만 내가 싫어하는 일이 뭔지 확실히 하면 내가 원하는 게 확실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확실하면 사업에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빨리 붙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내가 활동하는 시간에 생각하는 걸까요? 그때는 수도 없이 시도하고 실패하고 잠자리 뒤에 들기 전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 진짜 어떤 삶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뭘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시간은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행복해 보이고 싶어서 살죠. 그런데 다른 사람 시선이나 다른 사람 기준에 의해서 행복해 보이는 삶을 전 안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 할 때 제가 명함 내미는 1초만 행복했거든요. 선생님이에요? 우리 엄마 행복했겠죠. 우리 딸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 이외의 시간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불행했다라기보다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런데 지금 제가 명함 내밀잖아요? 그럼 되게 환영할 것 같으세요? 오, 뉴스킨 이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전혀 뉴스킨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 내가 어떻게 사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불쌍할 뿐이지. 그래서 내가 빨리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건지 행복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건지 잘 정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생각의 크기가 능력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스타트할 때 여기 계신 어떤 분들도 저를 리크루팅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꼬장꼬장하죠? 공무원이죠? 머리 완전 딱딱하게 굳어있죠? 그런데 나이도 어리죠? 그러니까 리크루팅 하고 싶지,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리고 제가 뉴스킨에 왔을 때도 여기에서 능력으로 순위를 매긴다면 제가 안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진짜 능력이 너무 없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생각 하나는 컸던 것 같거든요. 무조건 저렇게 살겠다,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드림보드 있죠. 드림보드에다가 끝장나는 벤치 한 대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저 선생님 하다가 그만두고 뉴스킨 하니까 되게 좋아했겠죠. 그래서 들어와서 그 드림보드를 보고 볼 때마다, 야, 너 헛바람 들었다. 너 성공은 아무나 하는 줄 아니? 이 아무나야? 근데 저한테 그랬거든요. 저보고 아무나라고 했거든요. 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제가 성공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믿은 사람이 저희 엄마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떼지 않고 계속 봤죠. 보면서 나 할 수 있어. 나 무조건 저렇게 살고 말겠다. 근데 제 현실을 보면 너무 초라하죠. 그래서 현실을 보지 않고 미래 살았습니다. 미래 살면서 제가 할 거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요. 저는 컨벤션 갈 때마다 저희가 성적표를 봤죠. 2년 동안 한 걸 미국 컨벤션 계속 무대에 서잖아요. 저 한 번도 안 선 적은 없거든요. 물론 스타처럼 멋지게 막 키워진 스타일은 아니지만 갈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왔던 것 같고, 제가 붙여놨던 그 벤츠를 저희가 작년에 샀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의 크기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의 사장님들의 능력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강력히 믿기 위해서 오늘 하고 있는 행동들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뉴스킨 사업이 밖에 나가서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을 사실 합류하는 일, 그 이상 이하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제품을 미친듯이 파는 일인가요? 아니죠. 그 밖에 나가서 사업 설명을 멋들어지게 하는 일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할 일은 심플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나와 같이 결단한 사람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뉴스킨 사업의 전부거든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가장 사람들을 리드하고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1부터 10까지 내 마음속에 꽉 차있지 않으면 절대로 나가서 리크루팅하는 힘이 나오지 않거든요. 사장님들은 그냥 비실비실한 예비군 몇 명이 들어오길 원하지 않으시죠. 그냥 들어올 때부터 언니 저 LT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딱 봐도 리더십 팀을 만들 사람.
저 LT예요. 이렇게 할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이것부터 나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가 뉴스킨 3쪽 해보고 되면 계속하고 아니면 안 할게. 나는 월참 이런 거 필요 없고 내 300만 딱 벌게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300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사람이 뭐 짜다리 나에게 올인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가 300 번다는 건 그 사람은 덜 벌 거란 얘긴데 그 사람이 나를 믿을 힘이 전혀 없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가장 점검해야 될 건 다른 거 없네. 멘트가 중요하잖아요. 초대 잘하거나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 밖에 나와서 멘트가 끝장나지 않거든요. 사실 하는 말이 별로 없어. 언니 나 뉴스킨을 성공하기로 결단했거든. 언니 같이 인생 바꾸자. 이 말밖에 안 해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똑같은 멘트를 갖다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의 기운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올인을 했는가, 내가 진짜 될 때까지 하겠다고 결단을 했는가, 그거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1초 만에 딱 흔들립니다. 진짜야? 했을 때 내 눈빛이 흔들린다면 사실 아무도 리크루팅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언제 사업이 갑자기 속도가 붙기 시작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 전에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언제 가장 속도가 붙었을까요? 제가 사직서를 냈을 때. 사직서 낸 다음부터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일이 척척척 되더라고요. 근데 못났게도 제가 어떤 말을 듣고 사직서 낸 줄 아세요? 전 투잡하는 사람한테 제품도 쓰기 싫고 사업도 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 욕심이었던 거예요. 투잡을 하는 게. 나는 내가 할 거 하면서 남는 시간에 제품도 팔고 사업도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뉴스킨으로 뭔가 끝장나게 해보고 싶다라고 결단한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나 같아도 투잡이라면 안 하겠는 거예요. 나 같아도 올인하지 않고 곁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한테 나도 내가 스폰서를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확실히 결단하고 올인하고 시작하니까 사실 그때부터는 속도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리크루팅이 왜 안 될까요? 초대가 왜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차트를 못 풀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냥 제가 결단 안 해서 그래. 내가 올인하지 않았고 내가 될 때까지 하겠다고 마음먹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 본인도 결단하지 않는데 내가 결단하기도 넙죽 들어오는 사람이 있나요? 진짜로 사기를 잘 칠 수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나 뉴스킨 시작하는 분들 중에 사기 잘 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 진정성, 눈빛이나 에너지는 속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내가 지금은 초라하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무조건 여기서 뼈를 묻겠다라는 각오로 나가면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별 말을 하지 않아도 촥촥촥촥 붙어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 붙거든요. 제가 최근에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저희가 다이아몬드까지 막 그냥 나의 힘으로 갈 수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들어온 LT 라인이 전부 쌩쌩한 LT 라인은 다이아몬드 이후에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저희 파트너들 보니까 LT 라인이 다이아몬드 이후에 쌩쌩한 라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까요? 만만한 사람들. 내가 만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와도 팀도 안 커지고 그냥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나는 얘들 왜 이렇게 LT가 안 되지? 라고 고민할 게 아니고 제가 말한 다이아몬드 8라인 쫙 가보는 거 있죠. 그냥 저희가 웰스 때처럼. 그거를 내가 해내고 나면 그 이후부터 진짜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드는 생각이 그래요. 4명 앉혀놓고 그 중에 1명이 나오길 바라잖아요? 아니요. 8명 그냥 쫙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LT가 딱 그때부터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8명을 하는 와중에 아까 그 개구리 같던 애가 무기가 완전 갖춰진 강한 상태로 되잖아요. 그러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 끌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으로 나가면 사실 나랑 비슷한 사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100만짜리가 될 거잖아요. 그럼 그 모습으로 계속하면 한 8라인 이후부터는 진짜 좀 짱짱한 LT 라인들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밖에 나갔을 때 사람을 끌어들인다고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는 흥분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담당할 때 사람들이 붙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흥분할 수 있을까요? 그 열정 있죠? 쌤이 처음 들었을 때 말고. 결국 내가 아까 말했던 거. 내가 성공을 하겠다, 할 때까지 하겠다 라고 결단한 데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사장님 하루에 대문 2건씩 하면 내년 초부터 월 2천만 원씩 준다면 안 흥분되겠어요?
흥분된 사람만, 내가 오늘 이 사람만 하면 내년에 2천만 원인데 왜 흥분이 안 돼요? 근데 사실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이 붙들어 올리는 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잘 될 수 있고 내 멋진 모습을 믿고 있으면 무조건 흥분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담담하기도 해야 돼요. 이 담담한 건 어디서 나올까요? 책이야? 경험. 네? 경험. 경험? 경험에서 나올 수도 있겠네요. 담담한 건 네가 아니어도 돼 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진짜 제가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파트너들한테. 사장님 성공 믿으세요? 사장님 성공 믿으세요? 네. 그러면 사장님이 오늘 손잡은 그 사람 성공시킬 자신 있으세요? 네.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존재가 되면 내가 성공시킬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네가 와줘야 내가 성공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절대로 담담해질 수가 없어요. 쫄고 안달나게 되어 있죠. 근데 내가 들어오는 이 사람을 성공시켜줄 수 있어 라는 자신이 있죠? 그러면 담담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네가 내가 필요한 거니까.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초기 사업자여서 그 힘이 안 나온다? 여기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 아니에요? 이 짱짱한 스폰서들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팀 시스템하고 진짜 최고잖아요. 그거에 대한 믿음으로 네가 나랑 손잡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활용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으면 너는 나 만나서 성공하는 거야 라는 믿음이 나오거든요.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방콕 가거나 런던 가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부터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할 때만 새기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새겨보세요. 그럼 나가서 굉장히 당당한 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100마디 말보다는 눈빛과 에너지로 모든 일이 끝납니다. 한참 듣다가 마지막에 내가 단단해져 있으면 언니 나랑 같이 사업해요. 한마디면 그 사람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바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내가 결단하게 되면 결국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탁탁 붙게 되는 거죠. 굉장히 심플한 일이에요. 나를 점검하고 나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쏟아내면 돼요.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 니즈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확실하고 뚜렷하고 내가 원하는 게 긍정적이고 멋질수록 비슷한 사람이 붙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스케일이 작고 배짱이 없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냥 그런 사람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고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나랑 같이 했을 때 지금부터는 팀으로 손을 팍팍 맞춰가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것만 되면 끝인 거죠. 벨로시티 키워드는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리더를 영입하고 그 다음에 그 리더와 관계, 신뢰를 잘 가져나가면 되는 일인 것 같거든요. 리더를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팀의 크기가 내 팀의 리더의 숫자가 몇 명인가, 그리고 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신력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팀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 거야. 극명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 팀과 저 팀의 차이도 나지만 그 팀의 이번 연도,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제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뎁스가 쭉쭉쭉 안 내려가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파트너 미팅도 하고 내 거 할 것도 하고 팀의 봉사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뎁스가 쭉쭉쭉 안 내려갈까? 라고 생각을 해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5개 갖고 있는 사람이랑 어디가 사과가 많이 열릴까요? 5개 갖고 있는 사람이 사과가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과나무 하나를 가지고 내가 이걸 열심히 했으니까 뎁스가 내려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인가요? 정상이 아니죠. 제가 그랬었거든요. 이걸 잡고 얘가 뎁스가 내려가야지,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팀이 왜 이렇게 팍팍팍 안 커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더니 제가 내려갈 수 있는 사과나무가 몇 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이라고 하는 게 나의 노력에 비해서 잘 커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똑같은 노력을 해도 나와 함께 같이 이렇게 사과를 탁탁탁 열 리더들의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같은 힘을 발휘해서 더 크게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보세요. 심지어 몇 개 떨어져도 신경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많아도. 그래서 내가 절대적으로 리더를 많이 영입하고 또 그 리더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려고 하면 내가 제일 정신을 차리면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정말 비즈니스가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런 사람 되게 많으시죠. 그 하나의 나무를 가지고 나 진짜 열심히 하니까 여기에서 빨리빨리 뭔가 열려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이아몬드 사장님인데 정신력이 이런 거예요 지금. 옆으로 돌아보니까. 그리고 우리 블루다이브 사장님인데 정신력이 바닥이 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여기 리더 하나가 그냥 정신을 차리고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그러면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다는 건 사실 팀의 피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 같이 집중하고 있고 다 같이 목표에 심플하게 목표에 집중하고 있는 그룹은 항상 심플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기타의 것에 집중하는 순간 감정이라는 게 스며들게 되고 그러면 감정을 처리하느라 진짜 일은 뒷전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의 팀은 이런 모습인가 지금 열심히 내려갈 수 있는 리더도 많고 그리고 다들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막 죽어가고 있는가 내가 한 라인만 잡고 막 미친 듯이 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좀 벨로시티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누가 리더일까요?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저와 목표와 생각이 정렬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저와 같은 사람 그리고 생각이 정렬된 건 어떤 걸까요? 저희가 다 성인 대 성인으로 만나긴 하지만 제가 얘기했을 때 자기 생각을 싹 비우고 바로 딱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사실 미팅의 숫자와 관계없이 굉장히 빠르게 정리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앞에서는 얘기하지만 뒤로 돌아섰을 때 저랑 얘기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사실 미팅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 스폰서들한테 가장 주목받는 리더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절대 뺏기고 싶지 않아요. 그럼 사장님들도 여기에서 내가 가장 그 비즈니스 스폰서님들 있죠. 거기에 가장 주목받는 파트너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 기세를 절대 다른 사람들 뺏기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그 모든 기운들이 나한테 모여서 쭉쭉쭉 커지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런 것 같아요. 그 뉴스킨에 에이스들이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3개월 만에 BD 가는 그런 에이스들 있죠. 그리고 베스트, 이 리더들이야. 좋은 리더인데 아직 갖춰지지 않았어.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ABC라고 들었어요. 누구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ABC거든요. 저는 누구였을까요? C요? 저는 B였던 것 같아요. C였나? 아니, 저는 B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B입니다. 전 B고 들어오자마자 스타로 잘하는 사람 있죠. 에이스로. 그런 사람은 손댈 필요가 없어요. 잘해줘도 잘하고요. 못해주면 열보다 더 잘하고요. 어쨌든 잘해요. 에이스는 그냥 놔두는 게 최고더라고요. 알아서 잘하니까. 근데 이 베스트 있죠. 저 같은 인간들. 이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이니까 약간 슈퍼 바운스로 활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슈퍼 바운스 혹시 아세요? 그 빅 포텐셜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거기 나오는 내용인데 슈퍼 바운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희 트램펄린 있죠. 봉봉 타는 거. 그거 탈 때 내가 혼자 뛰는 거랑 나와 같은 5사람이 뛰는 거랑 전체 높이가 뭐가 더 높을까요? 한 사람이 뛰는 높이가. 예, 제가 혼자 뛸 때보다 4사람이 더 같이 뛰면 제가 절대적으로 뛸 수 있는 높이가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걸 슈퍼 바운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단돼 있고 잘하는 사람들 열심히 해보고 지금은 능력이 없어. 지금 능력이 없는데 결단돼 있고 목표를 세팅한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한 군데 넣어놓으면 B들이 에이스가 되더라고요. 에이스 옆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끝내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식스파 같은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팀에 가르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6라인 세팅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 있으면 에이스는 어쨌든 혼자 냅둬도 팀메이트 가는 거예요. 에이스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확확 딸려가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방콕이죠. 그 트립바를 만들었었는데 그 트립바를 통해서
그 뉴스킨 코리아 루비 배출률이 8%였다고 하더라고요. 성장률이. 저희 40%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슈퍼 바운스를 하는데 들어가고 해서 그것만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팀 시스템으로 담 때 이 정신줄을 잡고 있는 리더가 있어. 정신줄을 잡고 있는 리더가 끊임없이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내더라고요. 네, 진짜. 그래서 그 목표에 집중하는 리더가 끊임없이 집중하고 있고 피드백을 주면 무조건 이 베스트들이 다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집중을 갖고 있는 리더가 되라고. 리더 사장님들이 에이스여서 집중하지 않아요. 진짜 열심히 하고 간절하게 해내고 있으면 집중이 가거든요. 그래서 슈퍼 바운스와 목표에 집중한 리더가 있으니까 이제 에이스로 길러지더라고요. 제가 좀 저렇게 길러진 케이스거든요. 혼자 스스로 힘을 못 내. 근데 어디 들어오래. 이번에 들어와. 이렇게 하면 미친 듯이 해서 그까지 올라가는 거 있죠. 그 반에 문 닫고 들어가는 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살아나오면 문 열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 잘했고 팀에서 주는 어떤 시스템이나 미션에 절대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거라도 해야 내가 최소한 어떤 집중이나 에너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 커먼이 아니었어요. 이 커먼인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이에요. 사랑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해줘. 너무 슈퍼 바운스를 하면 이 사람이 너무 불행해해요. 그래서 사랑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사랑해줘야 돼요?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나무에 물 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싹이 나든 안 나든 날 거잖아요. 그거 꾸준히 물 주죠. 그럼 싹이 나면 났으니까 물 이제 안 줘요? 아니죠. 나무가 될 때까지 계속 주죠.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아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목표 딱 두 가지거든요. 목표에 강한 리더와 사랑이 많은 리더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사랑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슈퍼 바운스가 제가 말하는 건 아까 이거 잠재력의 높이가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네. 그리고 그 방법은 자신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넣는 거. 내 주변에. 그래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지 마시고 내 주변에 열정 있고 간절한 사람들이 있는 대로 내 몸을 옮겨야겠다. 그럼 그 시스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쪽으로 끊임없이 나를 옮겨 놓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멘토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신뢰는 사실 벨로시티에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있으면 좋은 게 아니고요. 없으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신뢰가 있으면 굉장히 탄탄하게 갈 수 있어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과도 성과인데요. 속도까지 결정하더라고요. 이 사람과의 신뢰가 갖춰지지 않으면 사실 신뢰만 있으면요. 목표는 1초 만에 둘이 같이 공동 목표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런던 가자? 이 말만 하면 되잖아요. 신뢰가 있으면. 신뢰가 없으면 너 요즘 왜 그러니? 부터 시작해서 온갖 공사를 다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속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신뢰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인품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길게 봤을 때 내 팀에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리더가 얼마나 많은가가 결국은 많은 사람을 내 팀에 가질 수 있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리더들이 많으면 사람이 많아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품에 역량이 없으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절대 리더십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은 좋지만 결과를 내지 않고 있는 리더를 따르기는 굉장히 어렵죠.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인가? 좋은 사람이라면 그럼 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그게 신뢰의 척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리더십이 뭘 되게 정리를 잘해서 얘기해주거나 뭔가 엄청난 멘트들을 알려주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뉴스킨은 사실 팀을 만드는 일이고 나와 같이 인생을 결단하는 사람만 많아지면 되는 거죠.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하고 네가 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뭔지 알죠? 만약에 하와이 내가 가고 너도 간다. 그게 끝이에요. 그거 말고는 말이 필요하지 않아.
내가 가고 네가 간다 했는데 네만 간 거야. 그러면 신뢰가 어떻게 될까요? 바닥이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하고 네가 한다. 그게 저는 신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저희는 다이아몬드만 되면 그 팀 미팅이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짧게 갈 수도 있죠. 벨로시티아도. 그러니까 그 분리되는 리더가 물어보더라고. 내가 사실 다이아몬드긴 하지만 기간이 너무 짧은데 분리하는 게 맞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오래된 기간이고 경험이 있고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리더라도 지금 해내지 않으면 네가 하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팀이 커질 수가 없겠죠. 근데 결국은 리더라고 하는 건 내가 해내고 있으면 리더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네가 한다. 그게 심플한 원칙으로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르치지 말고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 행동을 내가 보여주면 되는 것 같아요. 앉혀놓고 가르치지 말고. 근데 그렇게 가면서도 중요한 건 사람이 먼저지 전략을 계속 우위에 두면 결국은 사람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략은 신뢰가 갖춰져 있을 때는 전략이라 하는 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목표만 같아지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루비 사장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인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딱 미팅한다고 앉으면 그때부터 전략부터 짜는 거 있죠. 근데 결국 그 사람이랑 내가 마음이 통하면 이심전심이면 전략은 5분만 얘기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우위에 두고 그 전략을 다음으로 하면 사실 항상 팀이 잘 굴러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저희가 아무도 믿지 않는 걸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리더 사장님들의 팀은 실체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팀에 나 혼자 있으면 결국 내가 보이지 않는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조차 믿지 않아서 아무것도 아닌 채로 뉴스킨 그만두는 사람들 진짜 많죠. 근데 모두가 믿기 시작하면 상상할 수 없는 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모두 중에 제일 먼저 믿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내가 그걸 믿어야 돼요. 밖에 나가서 리크루팅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너무 강력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도 보이는 것처럼 느껴야 돼요. 나는 이런 삶을 살 거고 나는 이런 팀을 만들 거고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빔을 쏘는 것처럼 있지도 않는 건데 너무 선명하게 보여야 그 사람이 너랑 같이 할게 라고 결단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제품이든 사업이든 그 사람이 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에는요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결정하겠다. 결단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믿어지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사람 결정하는 것 같아요. 진짜 믿어질 때. 제품도 안 바뀌면 반품해줄게요 이렇게 믿어질 때 있잖아요. 믿어지죠. 그럴 때 산다고요.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책임질게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확신이 갈 때. 믿음이 없으면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다 그만둘 것 같으면 사실 어느 누구도 손을 잡지 않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 내가 나가서 내가 믿고 있는 걸 그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믿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 스스로를 믿는 힘이 강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어쨌든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근데 뉴스킨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공부는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뉴스킨 좀 아닌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목표 달성 직전에 막 생기더라고요. 아닌가? 다이아몬드 갈 때도 다이아몬드까지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BD 갈 때도 BD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믿는 힘이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말했죠. 어느 누구나 목표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고. 순간적으로는 하루 종일 부정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흔들릴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어질 절대적인 1인이 있으면 이 자리까지 와지는 것 같아요. 이 에이스들을 말했죠. 냅두면 알아서 잘한다고. 근데 저 같은 B 같은 사람들은 내가 믿고 가고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 내가 흔들릴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줄 절대적인 1인 있잖아요. 그러면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 길을. 근데 일단 우리가 넘어서잖아요. 넘어서면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거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을 확 리더하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넘어봤으니까. 결국 절대적으로 내가 먼저 다 해봐야 돼요.
내가 먼저 부딪혀놓고 내가 먼저 쓰러져 봐야 결국은 들어올 내 파트너들, 들어올 나의 리더들이 나를 확 따르는 힘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 뭐 여행 다니는 거 많이 보셔서 제가 그 최근에야 좀 다니는 것 같아요. 여행을. 여기는 저희 하와이거든요. 하와이 아까 부부 사업 얘기하셨죠? 하와이 뉴스킨을 하면서 부부 사업을 하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뭐 돈 많고 시간이 많아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 제 파트너 한 분이 얘기하던데 이걸 얼마나 공감할지 모르겠어요. 유스 스펜 500포인트를 판 거예요. 와이프가. 그러면 같이 하지 않고 있는 남편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잘했어 이렇게. 근데 같이 부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매출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사실. 뭔지 공감하시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 느낌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 격하게 공감했거든요. 내 남편한테 다 내 편이긴 하죠. 근데 부부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 진짜 그 사소한 것 하나까지 피부처럼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결국은 가장 강력한 내 편이 되는 게 뉴스킨 사업에서 힘으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이 노래 왜 여기서 나오지? 그냥 사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리도 갔었고. 네, 모나코 갔을 거고요. 아무나 성공하는 줄 아니 이 아무나야 했던 사람이시네. 네, 제가 복수로 파리 스위스 모나코를 쏘았어요. 네, 저희 아빠하고 사실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제일 행복했던 소리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 삶이 열심히 사셨거든요. 열심히 사시고 저를 최선을 다해서 길러냈어요. 저는 지금도 저희 엄마 아빠를 존경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저희 3남매를 키우느라 적은 돈을 집에 갖다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 결혼 일주일 전에 내경색 2번이 지나가서 한국에 들어오시게 됐고 그 CT가 들어가니까 바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고요. 평생을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 회사가 그렇게 하고 나서 끝이 났어요. 근데 제 선생님이었으면 사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저의 가장 큰 꿈은 우리 엄마 아빠가 돈 걱정 안 하고 남은 여생을 그동안 우리 키운다고 고생한 만큼 자유롭게 여행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게 저는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엄마도 저랑 제 동생이 같이 하는 거 아시죠? 네, 제 동생도 사익서 내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비딜에서 처음으로 랠리 오셨거든요. 제 스피치 할 때. 그 전에 절대 나타나는 꼴도 보기 싫다고요. 미스도 하게 안 썼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런 중간에 주변의 반대나 아니면 뭔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성공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시작한 일을 중간에 그만두잖아요. 그럼 그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끝을 내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게 되고 결국은 뉴스킨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도 인생에 있어서 생각이라는 자유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지금 저랑 제 동생 최고로 서포트 해주고 계세요. 마음으로.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AR로 매달 70만 원씩 씁니다. 그래서 중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만두지 마시고 끝을 내가 빨리 내야겠다. 누구를 위해서?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번 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내 인생을 사랑하시면 뉴스킨에 있어서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멋진 자리에서 세미나 할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언제든 기회가 된다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